여러분, 일본이 또 핫합니다. 올해는 일본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화려한 부활을 했다, 잃어버린 30년이 종료할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일본 증시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33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일본의 종합주가지수라고 불리는 니케이라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가 있는데, 이 일본 종합주가지수가 니케이가 1990년 최고점 찍고 쭉 빠지면서 무려 80%까지 빠졌습니다. 여러분, 코스피가 고점 대비 80% 빠지면 버티실 수 있나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30년 동안 빠집니다. 정확히는 한 20년 빠지고 10년 동안 회복하는 건데, 지금 이제 진짜 전 고점, 이 일본 화려했던 이 버블 시절을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요즘 그래서 정말 일본 증시도 관심 많고, 제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우리나라 한국 투자분도 일본 증시 투자 지금 진짜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증시 좋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일단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일본 증시가 주요국 수익률 중에 선두입니다. 나스닥이 1등이긴 한데요. 나스닥이 26%니까 요거 제외하고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공평하게 일본이 거의 20%, 한국 코스피도 만만치 않습니다. 14%. 또 반도체 강국이어가지고 지금 반도체 분위기 좋잖아요. 이번 주 좋았고, 미국은 S&P 500 기준으로는 10% 정도. 그리고 지금 중국이 확실히 나홀로 혼자 역행 중입니다. 중국 경제가 좀 안 좋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은 아시아 증시에서 거의 꼴찌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돈 빼서 다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특히 가장 역시 주목받았던 이슈가 있죠. G7입니다. 일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전날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이번에 G7을 계기로 경제 부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이 대놓고 지금 노골적으로 일본 밀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껴질 정도로요. 그냥 완전히 밀어줄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경제까지 협력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확실히 중국 배제하고 탈중국 하면서 공급망 새로 짜고 있잖아요. 편가르기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일본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AI, 최첨단 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증시나 경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붙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일본한테 완전히 큰 선물을 하나 해줬죠. 가자마자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쟁사기도 하죠. 마이크론이 일본에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일본 정부도 화답하듯이 막대한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이제 탈중국 하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안 그래도 마이크론 때리고 있거든요. 보안 감사 문제 있다 이러면서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제 작심을 한 거죠. 중국에서 매출 줄이고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만들고 매출처 확보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니까 그 기대감에 주간으로 마이크론 주가가 한 12%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기대감 때문에 한국도 삼성, 하이닉스 주가 같이 동반 상승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탈중국 하면서 든든한 우군이고 또 매출처 확보하는 입장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기술력이 많이 뒤처졌는데 그것도 따라잡을 수 있고 미국이라는 투자처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마이크론 주식도 좋았고 일본 주식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기대감도 같이 불었고, 또 일본의 최첨단 반도체 장비, 노광 장비라고 하죠. EUV 요런 게 없었는데 이제 요까지 도입해 준답니다. 요거 대표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ASM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도 들고 있기도 하고 좋아해서 말씀드리는데, 최첨단 반도체 장비 요거 한 대에 몇 천억짜리 없어서 못 판다는, 삼성이나 TSMC 전 세계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줄 서서 산다는 요 장비를 만드는 독점에 가까운 회사가 ASML인데, 요거 일본에 갖다 준다는 거죠. 일본에 여태까지 없었답니다. 일본에 요걸 또 미국하고 마이크론, 네덜란드 ASML 회사가 밀어주는 거죠. 확실히 너 이거 최첨단 장비 줄 테니까 반도체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또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ASM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주도 좋았고, 또 일본의 대표 반도체 장비 회사가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요거는 일본에 상장돼 있습니다. 미국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오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일부러 비교하려고 넣어놨는데 올해 수익률 기준으로는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45%. 왜냐면 이제 요런 일본의 반도체 공장 짓고 하면은 결국은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좋을 테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들도 좋았고, 한국도 막 반도체 관련주들 막 들썩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일본이 진짜 반도체 회복에 사활을 걸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여기 보시면 일본 반도체 전성기 때 무서웠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니까 이 1980년, 90년대 이게 점유율이거든요.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전 세계의 50%를 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거의 독점이죠, 뭐. 이게 미국을 꺾고
미국 반도체가 저물고 일본이 완전히 반도체를 호령했던 시절. 근데 이랬던 일본이 지금 반도체 전 세계 점유율이 10%가 채 안 된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일본은 충격일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지금은 한국과 대만이 완전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의 삼성과 뭐 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이 잘 나가고 있는데 참 이랬던 일본인데 완전 자존심 상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부활을 선언하고 노려보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보니까 1988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 반도체 10개 기업 중에 6개가 일본.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갔는지 지금은 진짜 감이 안 옵니다. 제가 봐도 2020년 기준으로 뭐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뭐 삼성, TSMC,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엔비디아 뭐 이런 들어보신 기업들 혹은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이 대부분일 텐데 야, 이거는 일본 NEC가 니폰 전기, 일본 전기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분도 계실 거고 도시바, 히타치 이런 기업들이 10개 중 6개가 일본일 정도로 엄청났는데 이게 싹 사라졌습니다. 상위 10개 중에 일본 반도체 기업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얼마나 잘 나갔냐면 이게 일본 완전 버블 시대라고 하잖아요. 198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총, 반도체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 시가총액 20개 중에 14개가 일본 기업이었답니다. 진짜 잘 나갔네요. 와. 정말 일본 자신감이 뿜뿜했던 시절일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그때부터 점유율 꺾이면서 반도체 꺾이니까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이 공식적으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한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그래서 10% 미만으로 반도체 점유율이 꺾이니까 2022년에서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일본 반도체 부활을 선언한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요. 투자 요청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일본 총리가 전 세계 주요 반도체 7개 기업들 대표를 초청했죠. G7 전에. 그래서 삼성전자 대표도 가시고 인텔, TSMC 등등 주요 반도체 대표들이 이렇게 모인 게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쟁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협력하기 힘든 사이인데 일본 정부 차원에서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보조금 줄 테니까 지원금 빵빵하게 줄 테니까 제발 투자해달라 그래서 지금보다 2030년까지 3배 넘게 많은 반도체와 관련 제품들을 만들어내겠다.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답하듯이 마이크론도 아까 말씀드렸고 인텔, 삼성, TSMC, IBM 그리고 반도체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다 하나씩 뭔가 발표했습니다. 검토하겠다, 투자하겠다, 협력을 늘리겠다, 인재 채용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주식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았다 정도가 아니고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정도면 뭐 보이시죠? 그냥 안 가리고 반도체 반자만 붙으면 이번 주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ETF가 7%, 8% 올랐고 엔비디아 10%, AMD 11%, TSMC, 뭐 삼성 하이닉스 여기 없어서 그렇지만 아마 비슷하게 올랐을 겁니다. 지금 다 올랐습니다. 10%, 마이크론도 10% 넘게, 반도체 장비들도 다 7에서 10%씩. 와, 거의 급등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떨어진 게 없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대감, 호재가 좀 붙었다고 보이고요. 일본 반도체 투자 본격 사활을 걸었다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도 좀 붙은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앞서서 미국이 이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도 일본하고 협력하겠다 하면서 밀어주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첨단 기술이 양자 컴퓨터, 이런 기술도 최첨단 미래 성장 기술까지도 일본 밀어주게 하는 거죠. IBM, 구글, 양자 컴퓨터의 대표 주자라고 불리잖아요. 요 주자들도 연구하라고 투자금도 주고요. 뭐 이런 것들 선물 꾸러미를 좀 안겨준 모습입니다. 이번에 G7에서 일본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까지 몰려주고 빅테크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투자사들도 안 그래도 지금 중국 탈중국 해야 되는데 중국 경제도 좀 약해지고 생각보다 회복 안 되고, 그리고 미국도 중국을 자꾸 제재하고 탈중국 하라고 압박을 넣으니까 그 자금들 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본으로 다 옮겨가고 있다. 머니무브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IBM이 중국에 공장 짓는 것보다 차라리 일본한테 투자금 맡기고 이제 이쪽에서 그냥 개발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한 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미국이 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또 내수도 회복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일본이 오히려 단점으로 꼽혔던 게 내수가 너무 집중된 거였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너무 그 폐쇄적이고 내수에만 집중돼 있어. 그게 문제였는데 이게 지금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증시 투자 입장에서. 실제로 보니까 GDP의 거의 54%가 민간 소비,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좀 안 돼도 내수만으로도 충분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지정학 갈등 이런 게 막 대외 관계가 복잡한데 그런 거에 영향이 작은 나라고 대외 의존도도 낮습니다.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인구도 1억 넘으니까. 그래서 대외 의존도도 낮으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고 뭐 무슨 미중 갈등도 있고 한데 일본은 오히려 피난처다 이러면서 투자금이 더 몰려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그 내수마저 회복을 한다는 자료가 나와가지고 저도 보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도 뭐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요. 이 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지금 일본이 경제가 좋아지니까 임금도 30년 만에 확 올려주니까요. 매달 이렇게 조사한 거거든요. 소비 심리 지수라는 건데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야, 요즘 같은 침체에 소득 증가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쉽지 않은데 소득 증가하고 고용도 좋아지고 있다. 여기 그래프 확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야, 부러웠던 게 전반적인 삶의 환경 지수도 올라갑니다. 이게 소비 심리 지수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리고 내구재 구매 의사,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살 의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거죠. 소비 심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다 꺾이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역행합니다. 나홀로 역행. 그래서 종합적인 소비 신뢰 지수, 소비 자신감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도 올라가니까 소비도 살아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경제도 살아난다는 기대감도 있고 해서 증시도 우상향 붙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도 리오프닝 했잖아요. 근데 여행 정말 폭발적이랍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분들 이 통계 이제 이번 주 나온 거 보니까 올 1월부터 4월 한국인 분들 일본 관광 간 게 전년 대비 125배. 와, 진짜 엄청, 물론 작년에 폐쇄됐으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숫자인데 진짜 엄청나게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온 관광객이 전체가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0만 명이 한국인이랍니다. 전체 일본 관광객의 30%. 진짜 많죠. 한국, 대만, 홍콩, 미국 순인데 압도적으로 한국인이 많답니다. 당연히 가까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진짜 많이 갔고, 그리고 아직 다 회복한 것도 아닌데 물론 인플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인당 소비액도 20%씩 늘었답니다. 엄청 늘었대요.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150 쓰던 거를 지금 1인당 평균 소비 금액이 200만 원이니까 엄청 쓰는 거죠. 물가도 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일본 내수가 아주 풍족하답니다. 여행 수요도 이게 다 내수 살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경제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 이렇게 내수 좋으니까 지금 일본 기업들의 이익도 신기록, 물론 내수뿐만 아니라 엔저, 지금 엔화 워낙 싸니까요. 지금 수출 잘 되고, 지금 이제 엔데믹 리오프닝 하니까 기업들 다 좋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분위기 좋으니까 설비 투자, 미래 전망도 좋으니까 설비 투자 늘리는 거죠. 회복세. 그리고 반도체 공장 짓고 인프라 이제 투자 다시 뚝딱뚝딱 하니까 건설 수주도 20년 최고. 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일본 맞벌이 부부들, 젊은 부부들도 임금 늘어나고 경제 전망 좋으니까 도쿄에 집을 산대요. 그래서 버블 최고가를 넘었답니다. 도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선순환의 표본인 것 같아요. 기업, 가게 다 좋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역시 이런 부분도 증시,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일본 신임 중앙은행 총재가 저금리 지속한다고 발표했죠. 금융 완화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이러니까 엔저입니다. 저는 이제 엔화를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 지금 960원대예요. 제가 영상 찍는 기준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한 1000원에서 95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한 950원에 근접할 때마다 계속 사모으는데 5년 최저점이에요. 달러 기준으로도 그렇고 원화로도 기준으로 그렇고 엔화가 얼마나 약한지 느낄 수 있는데 계속 돈 풀게 하는 겁니다. 계속 저금리 유지하니까 요 효과, 증시도 반대로 돈이 붙고, 그래서 우에다 효과가 있고, 지금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야마지 효과는 뭐냐면 도쿄증권거래소가 이번에 기업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저평가인지 극복 방안을 다 내놔라.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마저도 증시 부양책에 힘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버핏이 압박을 넣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건 제 음모론입니다만은 버핏이 딱 왔다 간 뒤에 이걸 나온 것도 좀 의미심장하긴 한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일본에 저평가된 기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상장 폐지하는 게 차라리 기업들한테 이득일 정도랍니다. 제가 보니까 순자산보다도 저평가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부양한다는 기대감도 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 효과, 일본 중앙은행 총재 효과, 도쿄 증권거래소 효과, 3종 효과가 붙어가지고 일본 증시를 더 떠받친다라는 얘기도 고려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같아도 환차익도 노릴 수 있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도 싸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투자자분들이 몰려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버핏 효과인 게 맞는 게, 외국인들이 딱 버핏이 간 뒤로부터 6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버핏이 4월 11일 날 일본에 가서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일본 증시 너무 싸다, 종합 상사 매력적이다 했는데 그 뒤로부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도 와, 버핏이 샀대 하니까 다 따라 들어간 겁니다. 6주 연속인데 금액만 순매수가 아니고 누적으로 20조 원 이상 산 거는 2017년 이후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이죠. 거의 8년, 7년 만에 이렇게 일본에 많이 들어간 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 효과 무시할 수 없겠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버핏은 또 좋겠네요.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것 같고, 역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외국인이죠. 한국인들이 엄청 산답니다. 이게 오늘 기사인데 한국인 투자자들 일본 주식을 한 달간 465만 불 엄청 샀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제목 보시면 우리는 일본으로 간다. 버핏 따라서. 그래서 한국인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미국 주식이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보통 홍콩, 중국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관심 진짜 높아졌죠. 주변에 한국하고 뭐 중국 주식 하시는 분도 꽤 계셨거든요. 근데 보통 일본 주식 한다는 분은 정말 손에 꼽았어요. 그냥 정말 일본에 살다 오셨거나 진짜 일본 관련 기업에 재직하고 계시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일본 주식을 굳이 안 했는데 지금 일본 주식 순매수 규모가 2위로 올라섰다는 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가 화려한 부활을 이어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혹시 또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미국에 상장된 대표 일본 ETF는 EWJ입니다. 재팬 J 외우기도 쉽죠? EWJ 이게 일본 ETF인데 올해 S&P 500은 이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S&P 500보다 좀 높고요. 제가 이제 요약해드리면 지금 엔저 정책, 금융 완화 정책 그리고 도쿄 증권 거래소에서도 증시 올릴 방안까지 마련할 정도로 엄청나게 증시 부양까지 하고 있고 미국도 밀어주고 지금 투자도 늘리고 있고 내수까지 회복하고 있고 오히려 내수 중심의 경제가 지정학 갈등에서부터 좀 안전한 피난처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버핏 효과까지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아시아에서 투자는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돈 빼고 다 일본으로 간답니다. 한국도 좀 오겠지만 일본으로 많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신다면 이런 것도 있고 제가 혹시 몰라서 한국에 상장된 거 보니까 타이거 일본 니케이 코덱스 일본 토픽스 100 이거 토픽스도 비슷한 겁니다. 그냥 일본 종합주가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니케이랑 토픽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EWJ 사셔도 됩니다. 개별 주식도 많이 하시던데 일본 주식은 개별 주식 하실 때 최소 100주 단위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증권사도 안 되는 증권사도 많아서 혹시 쓰시는 증권사가 일본 주식 지원하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일본 주식 지원 안 해주는 증권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보시고 만약 개별 주식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ETF는 다 됩니다. 어떤 증권사든지 ETF는 다 해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다가 탑 15 종목들 EWJ 보유종 넣어놨습니다. 확실히 1등이 도요타, 소니 이렇게 제조업이나 상사, 미쓰비시 상사, 버핏이 투자한 이런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 일본 주식이 싸다는지 알 정도로 상위권에 다 빅테크 이런 유가 아니고 제약회사, 제조회사, 반도체회사 뭐 이런 금융주, 통신회사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이 많아서 버핏이 좋아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 한번 일본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일본의 좋은 주식들을 저렴할 때 잘 사서 투자하는 투자대가 버핏한테 아예 맡겨놓는 것도 또 대안이겠죠. 저희가 직접 일본 투자하는 거 어렵다면은 버크셔한테 맡기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그 버핏이 믿고 또 투자하는 미국 증시 그리고 지금 결국 먹이사슬 끝판왕은 미국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일본 밀어주는 것도 미국이고 판을 흔드는 것도 미국이고 그래서 결국은 돈 투자해서 가져가는 거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것도 미국이니까 주식회사 미국을 사는 것도 제일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주장하는 입장이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치주 투자의 대가 버크셔에서의 투자의 되고 기술주 성장주가 많이 있는 나스닥, 빅테크, S&P 500 투자해도 되겠죠. 반반 하셔도 되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정상회담이 이제 끝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랑 한국의 윤 대통령을 이제 워싱턴으로 초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하자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그래서 여기 기사 나왔지만 결국은 중국 견제 목적이잖아요. 이제 미국 입장에선 중국하고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본하고 한국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계속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 기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한국, 일본 다 아시아 쪽에서는 계속 괜찮지 않을까. 경제도 그렇고 증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밀어주니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좋고 지금 일본의 반도체 부활 선언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 투자도 늘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 주식들도 또 투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물론 아직 업황이 저점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또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의 문제니까요. 지금 뭐 침체 이런 거 지나갈 문제니까 그렇게 봤을 때 모아 가시는 것도 분할 매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